한동훈 장관의 전남 방문기입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오늘은 일정이 끝났겠네요. 그러면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어제 오늘 각각 일정인데 어제 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를 시청자 이렇게 염두에서 좀 봐주세요. 근데 조선소를 찾았어요. 조선소. 전남 조선소에 가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물론 이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요새 인력난이 좀 있다 그러죠. 그런 걸 관련돼서 좀 보러 갔는데 조선소를 갔어요. 여기 보면 헬멧 쓴 모습도 있네요. 그 옆에 가겠습니다. 이거 오늘인데요. 전남도청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어요. 정책간담회를 한다면 통상 경제부총리나 뭐 산업부 장관 이런 게 연상되는데 법무부 장관과 정책간담회. 여기는 김용록 전남도지사 모습, 악수하는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일정, 오늘 일정 주요 내용이 이런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자, 그럼요.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거 장관님. 뭐 이렇게 표시도요. 법무부 전라남도 뭐 이렇게 간담회 이렇게까지 표시가 돼 있고요. 입장할 때 보니까 뭐 꽃다발에 박수, 셀카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요. 일단 요거 전재수 의원님하고 홍석준 의원님 질문 좀 드릴 텐데 우선 전재수 의원님. 법무부 장관의 지역 일정인데 이게 산업 현장이 포함이 됐거든요.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보통으로 그냥 보이십니까? 아니면 약간 이례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여러 가지 경험치상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충분히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특히 저도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제조업체 대표분들을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지금 제조업 현장에 이게 사람 구하기가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긴 해도 어려운 업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이게 잘 되고 수주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장 생산 라인을 풀 가동해도 납기를 못 맞추는 그런 업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못 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수급 문제,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숙련도에 따라서 좀 자기네들이 필요한 어느 정도 숙련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 정책을 중앙정부 중에서는 법무부가 합니다. 이민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출입국 출입국 관련된 다 합니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예를 들면 이제 조선업, 제조업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법무부 장관이 조선소에 충분히 갈 수 있고 저는 정책 간담회 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책 행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근데 지금 보니까 전남도청들한테 뭐 굉장한 이게 환대를 받는 느낌이 있고 뭐 방명록에도 막 쓰고 그렇거든요. 근데 혹시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실세 장관으로 꼽힌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작용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거의 셀럽급입니다, 사실은. 셀럽이다. 특히 제 지역구에서도 한동훈 장관 사인 좀 받아와라고 부탁을 좀 많이 하시는. 대구에서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구 여성분들이요? 그리고 저희 당 그때 간담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하고 특히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셀럽급에 가까운 좀 인기가 있고 저곳이 이제 그 전라남도 이제 목포죠. 목포가 과거에 이제 한라중공업의 3호 조선사가 이제 IMF 때 이제 부도가 나서 지금 현대 위포조선소로 이제 그 M&A가 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선 경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노동력이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개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노동력을 이제 부족한데 이제 지금 개별 기업이 이제 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수급에 있던 그 시기 문제라든지 예. 또 여러 가지 질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최대한 좀 개선을 하면서 특히 좀 이게 연장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지금 좋은 어떤 이민, 좋은 외국인 노동자의 가장 예.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말과 문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인데 예. 그분들 가장 좋은 게 결국은 우리나라에 유학한 외국인 학생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학생들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E9 비자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법무부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가장 현장인 전라남도 예. 특히 조선소에서 예. 그런 어떤 정책 간담회를 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한동훈 장관과 간담회 한번 합시다. 뭐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뭔가 좀 해결해 달라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어제하고 오늘 좀 전남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말들이 기록이 그대로 되고 있죠. 그럼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일단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일단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 표현을 좀 잘 봐주세요. 조선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다. 이게 어디 뭐 출마할 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조선업 얘기를. 그리고요. 어릴 때부터 가수 이난영의 도시 목포에 오는 게 꿈이었는데 오늘 소원 풀었다. 꿈이었는데 왔다. 그럼 여기는 그쪽 분들을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이거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발언도 있어요. 오늘 발언은 조금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국민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과 지방정부 여야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 대통령 발언인가요? 밑에 있습니다. 이건 뭐지요? 무슨 조선업 경기 이런 거 인력 이런 얘기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데 노져올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요. 누구와 말했는지를 가리고 보면 대통령 또는 여당 대표쯤이 어떤 지역에 가서 했을 법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바라보는 예. 많은 분들의 그 시각은 이제 그냥 장관으로 보시지는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장관 보면 혹시, 정도로는 아닌 걸로 본다. 예, 혹시 이제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한다. 아니 언론에서도 이미 오.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예. 어떤 미래를 걱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지금 의식한 발언일까요, 그러면은?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물 들어오는데 노줘야 이거는 이렇게 장관 입에서 간단하게 나올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요. 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예.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 아. 그 이름에 그 맞먹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자꾸 또 되잖아요. 예. 저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오. 본인이 사실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자꾸 이제 미래 뭐 그 자꾸 들으니까. 예, 들으니까 그다음에 국회만 가면 기자들이 뭐 출마 얘기만 하니까.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지금 그 호남에 갔는데 예. 공무원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환대, 꽃다발, 뭐 예. 카메라 이런 거예요. 세대를 좀 받았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예. 모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정부를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의 한 사람으로 어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꾸 마음가짐도 그렇게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박원석 주임님 그런데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 뭐 실세 장관이지만 정치적인 표현을 쓰자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른바 왕의 남자 뭐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근데 과거 정부에도 다 왕의 남자라고 지칭받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참 어려우신 분도 있었거든요. 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 왕의 남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표현까지 듣고 있는데 과연 그 정치적 미래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전망인데. 그렇죠. 뭐 본인이 일단 어떻게 할 건지가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요. 예. 이제 출마를 한다면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 총선에 전면에 등장을 하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동훈 장관이 총선 구도의 전면에 부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잘 되면은 그
그 성과를 딛고서 그 다음 행보를 가겠지만 잘 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한동훈 장관의 한계가 딱 드러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승부라고 보고요. 만약에 총선 출마라는 건 굉장한 리스크를 갖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방 방문은 보통은 이제 이 법무검찰 행정과 관련된 현장을 많이 찾는데 그렇죠. 그게 아닌 업무 연관성은 있지만 산업 현장이에요. 다른 정책 현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전남도에서 이제 김영록 지사가 여러 가지 정책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화답의 성격으로 방문을 한 거라 하더라도 가서 얘기하는 메시지를 보면 저거는 굉장한 정치적 메시지들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목포에 오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냥 장관의 그 해당 정책 현안과 관련된 언급이 아니라 원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정치적 언급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확실히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는 보여요. 다만 저게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냐, 그건 아직까지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직은 판단 유보지만 심상치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국회에 와도 주목받고요. 뭐 이제 호남 방문도 주목을 받았네요. 좀 이런 모습입니다.